단순한 일의 힘, 하지 않을 이유, 인생의 세 가지 일. 인생의 일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과 해야 하지만 덜 중요한 일, 그리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다. 여기서의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은 대다수가 성공 또는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하지 않아도 인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을 뜻한다. 아니,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행복과 성공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일이다. 퇴사 후 나는 한동안 개처럼 살았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먹고 자고 잠에서 깨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동네 강아지처럼 아주 단순하게 살았다는 의미다. 일을 하지 않으니 밖에 나갈 일이 적기도 했고 그간의 삶에 지쳐서 의도적으로 나를 바닥까지 비우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이런 느긋한 삶은 7살 이후로 처음이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하느라 직장에 다니면서부터는 일이 많아서 제대로 쉰 적이 거의 없었다. 평일 저녁과 쉬는 날에도 항상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내 삶은 365일 스케줄로 빽빽했다. 일정이 없는 날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고 살았다. 그러나 1년간 개같은 삶을 살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인생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하고 싶어서 해왔거나 욕망했거나 꼭 해야 한다고 여겼던 일 중에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지 않으면 더 좋을 일들이었다. 유행 따라 좋은 옷과 가방을 사들이는 것, 맛집을 다니는 것, 신작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 SNS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 오히려 이것들을 하지 않는 시간에 자연, 가족과 함께 하면서 더 행복했다. 그동안의 삶이 괴롭고 발전이 없던 이유를 알게 됐다. 그것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사적인 취미이든 직장 내 일이든 간에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시간, 돈,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보다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을 일을 정확히 알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가장 소중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하고 싶지만 미뤄놓은 일일 수도 있다. 물론 지금까지 이것들이 당연한 사회에서 살아왔기에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진 않다. 자기중심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 않을 일 리스트의 저자인 판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99%는 실은 딱히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나의 행복에 필요한 일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실제로 성공하거나 행복한 사람 중 상당수는 평범한 우리처럼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철저히 하지 않고 남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스티브 잡스 예를 들어볼까요? 2017년 출간된 비커밍 스티브 잡스에 따르면 생전에 그는 평생 일과 가족, 몇 명의 친구 외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콘퍼런스 같은 데 자주 참석하지도 않았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 외에 번거로운 일도 만들지 않았다. 그가 제품 라인 등 일의 모든 영역을 단순화하면서 했던 말은 유명하다. 나는 내가 한 일만큼이나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혁신이란 1000가지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다. 중국 최대의 쇼핑 사이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인 회장은 한 토론회에서 경영 철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선배가 수년 전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3가지를 늘 고민하라고 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그것이다. 누구라도 일생 동안 가져야 할 고민이다.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며 산다. 요는 할 일 리스트가 직장인의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할 일 리스트가 많다는 건 그만큼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분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의 경우 할 일 리스트를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루 2개의 중요한 일로 한정하는 편이다. 그래서 하루 스케줄을 적는 공간이 딱 2줄 뿐이다. 두꺼운 플래너가 필요 없기에 월간 스케줄 정도만 관리한다. 대신 하지 않을 일을 늘 염두에 둔다. 일하는 도중 쇼핑, 뉴스 등 보지 않기, SNS 하지 않기, 무조건 정보 저장하지 않기, 스마트폰으로 잡담하지 않기,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 잡일부터 하지 않기, 덜 중요한 일 하지 않기, 몸에 해로운 음식 먹지 않기, 늦게 잠들지 않기, 텔레비전 보지 않기, 생산성 없는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기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을 하지 않는 덕에 신경이 분산되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 내 삶을 발전시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일했다면 퇴사 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삶이 분명 더 괴로워졌을 것 같다. 지금도 나의 하루는 매우 단순하다. 1-2가지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책을 쓸 때는 오로지 책만 쓰는 식이다. 100% 지키지 못하더라도 인생에서 버릴 것을 머릿속에 습관처럼 늘 떠올리기만 해도 쓸데없는 일에 주의를 덜 빼앗긴다. 최소한 오늘도 할 일이 없이 하루가 또 지났네 라고 자책하는 일이 적어지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단순한 일, 즉 미니멀 워크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강한 자기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절제가 몸에 배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 중요한 1-2가지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삶은 더 생산적이고 여유롭다. 이제는 할 일 리스트를 줄이고 대신 하지 않은 일 리스트를 써보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수시로 들여다봐도 좋다. 어느 순간 일은 빨라지고 여유가 늘어나는 걸 발견한다.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덜 중요한 것을 비우고 나아가 하지 않은 일을 비우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시간과 힘이다. 단순한 생각의 힘. 사람 스트레스를 덜다. 똑똑한 관계 맺기란 무엇일까? 휴대폰 연락처가 일으키는 착각. 10년간 신문사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만난 사람들의 소식과 인생을 독자에게 전하는 게 내 일이었다. 수천 장의 명함을 뿌렸고 그만큼의 명함을 받았다. 어느덧 휴대전화에는 1700개의 연락처가 쌓였다. 나는 이 연락처가 나의 재산이라고 여겼다. 사람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가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행복과 성공에도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일 때문에 고민도 많고 마음이 힘들어서 누구라도 만나고 싶었던 어떤 날 연락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한 이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조금 서글퍼졌다. 문득 연락처에 저장한 관계가
집에 있는 물건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보였다.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과거에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저장한 관계,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장했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관계, 이런 관계는 지금은 쓰이지 않으면서 방치한 물건과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과 비슷했다.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치 탐나는 신상 물건을 사들이듯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만 늘리느라 정작 가장 중요하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던 거였다. 그러느라 일적으로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고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졌다. 나는 내게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관계를 줄였다. 휴대전화 연락처가 60명에서 40명으로 줄고 지금은 단 20명만 저장돼 있다.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니 연락처가 스크롤을 한 번이면 다 보여서 현재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거듭 생각한다. 일적으로는 중요한 인맥을 더 잘 챙길 수 있고 사적으로는 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어서 좋다. 이제는 사람도 비워내야 할 때, 언젠가 퇴직자 대상의 강연을 준비하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내 은퇴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이때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인간관계에 대한 큰 변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다. 자신을 찾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연락이 뚝 끊어지고 술자리도 없어지면서 소외감을 느낀단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전문가들이 내리는 처방은 과거의 관계를 털고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인맥을 마치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 보험처럼 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은 보험이 아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보험금만 타먹으려 들면 그 인맥이 지속될 리 없다. 혹여 먼저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빚받아낼 때를 기다리며 관계를 유지하는 인생은 외롭고 씁쓸할 것이다. 현재의 진짜 인맥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분리하는 일이다. 중요한 연락처와 그렇지 않은 연락처를 따로 분리해서 저장하면 관계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연락처 분리를 위해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사용한다. 종이 명함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저장되며 휴대전화와 앱 간의 연락처가 쉽게 이동된다.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에는 현재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10 내지 20%의 연락처만 남길 것을 권한다. 이만큼만 권하는 이유는 이 정도가 우리가 자주 관계를 맺는 인맥의 수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관계에 대한 강연을 할 때 20에서 60대 수강생들에게 휴대전화에 몇 명의 인맥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명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는 인맥이 10% 이상 되는 분을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들지 않았다. 10% 이내로 질문을 바꿨더니 거의 다 손을 들었다. 결국 살면서 챙길 수 있는 인맥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말이다. 할 일뿐 아니라 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다. 남겨야 할 인맥, 버려야 할 인맥. 연락처를 줄인다면 어떤 인맥부터 비워나가야 할까?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인맥을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만약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혹은 동등한 수준의 벗을 구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게 결심하고 홀로 수행하라. 어리석은 자와는 수행의 벗이 될 수 없다. 이기적이거나 남 얘기하는 데만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내 인생도 괴로워진다. 어느 시인의 말 맞다나 사랑하고 좋은 것만 보고 느낄 시간도 많지 않은 인생이다. 힘든 사람과는 삶의 벗도 비즈니스 벗도 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비운다. 괜히 만났다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욕하느니 만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성이 부족하다면 관계 맺지 않는다. 일할 때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남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 도움될 인맥 같아서 무턱대고 관계를 맺으면 도움은커녕 스트레스만 받는다. 요새는 특히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는 3번 정도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사람을 겉보기로 판단하는 속물이었음을 반성해야 했다. 그 다음부터는 지식, 경력, 유명세, 학벌, 지위, 회사 등의 외적인 조건을 빼고 그 사람 자체만을 본다. 인성이 별로인 사람과 만나면 당장이든 나중이든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누군가와 오래 알았다고 해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감 없이 각자 할 일만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늘 차라리 집에서 책이나 읽을 걸 하는 공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관계는 상대가 불러도 핑계를 대고서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 알고 지낸 기간이 우정과 신뢰의 기관과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남겨야 하는 걸까? 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베풀고 배려하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함께 성장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얻으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형편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릴 수는 없는 법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나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말을 줄이되 많이 듣고 타인을 배려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나의 지난날을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다. 그러나 성찰하고 의미 없는 만남을 줄이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 그들은 나에게 단지 돈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성공한 사람들 역시 비생산적인 관계에 돈,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할 일에 집중했고 함께 발전하는 소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25년의 나이 차에도 교류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웠다고 한다. 게이츠는 버핏에게 통찰력과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법을 배우며 성장했고 그를 통해 자선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후 재단을 설립해 사업보다 기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게이츠에게 버핏도 기부에 대한 철학을 배웠다. 21억 달러, 약 2조 원을 쾌척하고 억만장자들을 찾아다니며 기부를 권했다. 만약 괴롭게 일하고 있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을 돌아보자. 부정적이고 의미 없는 관계를 줄이고 지혜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늘려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나 만나기보다는 홀로 일하는 것이 낫다. 묵묵히 자신을 다듬으면서 할 일에 집중하다 보면 머지않아 서로 도약하게 하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믿는다. 인생이 달라지려면 3가지가 바뀌어야 한다. 사는 곳,
쓰는 시간, 만나는 사람.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생각을 버리다. 걱정하는 성격이라면 과거 미래의 눈 가리게. 누구나 걱정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지나치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다. 머릿속에 수시로 떠오르는 후회와 분노, 불안 같은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없애기도 어려워서 매일 불행 속에 살게 만든다. 그 결과 현재 은하에게 집중할 수 없게 돼 삶의 나아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가치 있는 미니멀 워크를 위해 가장 비워야 할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쓸데없는 걱정이다. 나는 반년간 슬럼프에 빠졌을 당시 머릿속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 지나간 아픈 기억이 수시로 떠오르고 내게 함부로 한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앞일에 대한 불안이 끊이지 않아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다. 당시에 나는 밥을 먹어도 누군가를 만나도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즐겁지 않았다. 일을 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아서 노트북 자판 위에 손가락만 올려놓은 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고민 때문에 침대에서 밤새 뒤척이다가 퀭한 눈으로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그러나 물건을 줄이자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사용하지 않지만 버릴 수 없어서 보관했던 물건들을 비워낼수록 과거에 대한 집착이 덜어졌고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물건을 비워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덜어졌다. 현재 사용하는 물건만 남을수록 걱정에서 벗어나 생각을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물건의 과거와 미래는 물건의 주인의 과거, 미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알았다. 과거와 미래의 걱정에서 조금씩 벗어나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재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건물 뒤로 지는 아름다운 일몰,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처럼 내 주위 어디에나 있던 소소한 행복이었다.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있음을 과거와 미래가 가리고 있던 눈가리개를 벗은 뒤에야 비로소 알았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은 되돌릴 수가 없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시간의 법칙에 입에 대는 것이리라. 남을 미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상대방은 여전히 잘 살고 자신만 시간 낭비할 뿐이다. 그것도 보기조차 싫은 사람을 매일 떠올리면서 인생을 낭비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마찬가지로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미국의 은퇴 전문가 어니제이 젤린스키는 져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고작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그러나 4%의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 역시 쓸데없긴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일을 제어할 수 있으니 말이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70%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민, 96%가 비생산적인 고민, 100%가 소모적인 고민이라는 얘기다. 매일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삶이 늘 괴로운 원인이 있다면 바로 이 불필요한 생각 때문이다. 과거의 후회는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불쾌함을 준 사람이 있다면 애써 떠올리면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고 무시한 채 내 할 일에 집중하는 편이 가장 현명하다. 그리고 미래가 달라지는 방법은 현재를 바꾸는 방법엔 없다.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중지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불필요한 걱정에서 해방되는 법. 얼마 전 한 대기업의 사보에 일에 관한 멘토로 참여해 사내 직원들의 고민에 답한 적이 있다. 그중 한 질문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소위 사서 걱정한다는 말을 듣는 4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 생활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걱정, 고민, 불안감이 멈추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부터 내가 이 일을 마감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번 달에는 집안 행사에 나갈 돈이 많은데 어쩌지? 등 딱히 답이 있는 것도 아닌 일들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신중하다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정작 저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불필요한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단 이 직장인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의식해보자. 혹시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일 출근하면 깨지는 거 아냐? 돈 들어갈 일이 걱정이네. 뭐 이런 생각들로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의 대부분을 쓰고 있는가? 머릿속이 기분 나쁜 과거와 불안한 미래를 널뛰고 있다면 물건을 줄일 때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과연 이 생각이 현재의 나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주는가라는 질문 말이다. 나는 과거의 나처럼 삶에 문제가 있거나 일을 괴로워하는 분들을 만나면 일단 불필요한 물건부터 줄여보라고 권한다. 물건을 비우면 쓸데없는 생각도 줄어서 현재에 집중하는 효과가 분명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생각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다. 강의할 때는 청중에게 1분간 빈종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한 생각을 한 줄씩 구체적으로 적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머리로 아는 것과 종이에 적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중에게 무엇을 적었는지 물으면 대개 이런 대답이다. 어제 발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한 실수가 신경 쓰인다. 대문을 열고 온 것 같은데 확인하고 올 걸 그랬다. 저녁 모임에서 무슨 말을 할지 고민된다 등이다. 대답을 들은 나는 종이에 적은 내용 중에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 불확실한 미래, 남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차례로 연필로 지우라고 한다. 청중은 하나씩 지우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새삼 자각하고 멋쩍은 웃음을 짓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권하는 건 종이를 마구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동이다. 쓸데없는 생각은 두고 가라는 의미다. 일주일 전 생각, 한 달 전 생각을 적어본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걱정을 생산성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물건을 줄이듯 자신을 휘두르는 생각들도 버려나가야 한다. 쓸데없는 생각이 비워진 머릿속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생각들로 채워진다.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단 시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하는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내 일에 타인의 가치 더하기. 버릴수록 부자 되는 일. 나는 많은 것들을 비운 후에 야근이 줄었고 나아가 삶의 여유를 찾았다. 더 이상 일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지옥으로 끌어내리듯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괴롭지 않다는 것, 좋지도 싫지도 않은 쏘쏘. 일상은 충분히 행복해졌지만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하진 못했다.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없이 일한다는 생존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그 극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망설이지 않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건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부터였다. 2년간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면서 조금씩 행복을 되찾은 나는 예전의 나처럼 삶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잃었던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비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웹사이트 심플라이프를 만들었다. 당장 대가를 바라거나 큰 돈을 벌자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닉네임으로 글을 올렸기에 실제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고맙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거나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다. 타인의 삶에 기여한다는 건 그동안 몰랐던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했다. 인간이라는 건 생계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일의 성취와 보람을 자주 느꼈고 그 과정에서 소망했던 일들도 하나씩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성공을 위해서는 욕망을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욕심을 덜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사람인 이상 생계 걱정이 아예 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마음이 부자가 되었다. 먼 훗날 행복해지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지금 행복을 느낀다. 이런 이유로 나는 행복하게 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나를 비우고 타인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 행복하려면 자기 실속부터 챙겨야 한다고 배워왔기에 기여와 행복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나 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돈을 받지 않아도 심지어 내 돈을 쓰면서까지 타인에게 기여한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떠하던가. 내 돈과 시간, 에너지를 남에게 낭비한 것 같아서 속상하던가. 그렇지 않고 남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행복한 기분을 느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만큼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건 없다. 그건 내가 존재해야 하는 가치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도 삶의 의미는 타인에게 공헌하고 협력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타인을 위해 내 욕구를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다. 남을 돕기 위해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로 타인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도 남을 돕는 일이다.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의 가치를 높이는 나눔의 힘.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는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일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일이 요리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 대신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기쁨을 줄 때 일하는 보람과 의미를 느낄 것이다. 영업이나 디자인 일을 하면서 고객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일한다면 그것도 타인의 가치를 더하는 일이다. 깨끗한 건물과 거리로 시민에게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청소부에게는 일의 괴로움보다 즐거움이 크지 않을까. 반대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만들거나 단지 실적만을 위해 일한다면
일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 나 역시 한때 사람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기사를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하지 않았다.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구조는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없는 데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르느라 또는 그 자리를 유지하느라 무참하게 밟고 밟히다 상처만 남는다. 아무리 높고 지위에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그 때문이 아닐까.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2004년 9월 13일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녀는 특별한 깜짝 선물 이벤트를 열었다. 276명의 방청객이 모인 자리에서 11명을 무대 위로 불러내 자동차 열쇠 11개를 나누어 주었고 이어 나머지 방청객에게 선물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한 상자에 마지막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있다고 말했다. 방청객들이 당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모든 상자에 자동차 열쇠가 있었던 것이다. 방청객들은 마치 천국에라도 당첨된 듯 미친 듯이 환호했고 오프라는 이들을 대당 28,000달러, 약 3천만 원 상당의 GM 폰디악이 진열된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오프라가 말했다. 지금 이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날 방청객은 무작위로 초대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동차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형편상 그럴 수 없는 사연을 보낸 이들을 초대해서 열린 행사였다.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오프라와 쇼 제작진이 머리를 맞댔을 터다. 여기에 신차 광고가 필요한 제너럴 모터스사가 770만 달러, 약 100억 원어치의 자동차를 기증해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이날의 방청객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은 오프라가 아니었을까.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것이다. 언젠가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이 있다. 스스로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원하는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얻는 건 쉬우니까요. 내 말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의미해요. 삶이란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관한 거니까요. 진심으로 어떤 종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게다가 이날의 이벤트는 경제적으로도 100억 원보다 큰 가치를 낳았다. 오프라 윈프리와 그녀가 진행한 쇼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제너럴 모터스사는 그 금액보다 훨씬 더한 광고 효과를 본 데다 따뜻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형성에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렇듯 기여는 성공과도 대립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기여해야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 당장 돈벌이나 지위에 급급해하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많은 고객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머지않아 성과로 보답할 것이다. 이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가치를 쫓아 일을 하면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다. 물론 경쟁과 수익의 논리로만 굴러가는 거대 조직의 시스템 안에서 가치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도저히 그런 가치를 찾거나 실현이 불가능해서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느끼지 못한다면 장래를 위해 진지하게 직업을 바꾸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일해야 이득이라는 지금까지의 행복과 성공의 공식을 바꿔야 할 때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면서 의미를 얻기 위해 일하는 존재다. 그 기쁨은 나를 비우고 타인에게 기여할 때야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찾아 헤맨 가치 있는 일, 미니멀 워크의 최종 목적지다.